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미네소타주 베미지에서 진행되는 콩코디아 한국어 마을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미국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콩코디아 한국어 마을은 콩코디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까지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7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주에서 4주간 운영되며 참가 중심의 프로그램, 내용에 기반을 둔 교육, 경험적 기술 등 3가지 원리를 적용한 언어와 문화 학습을 통한 외국어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번 방문은 콩코디아 언어마을 관계자와 학생들을 만나 외국인 대상 한글과 한국어 교육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콩코디아 한국어 마을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묘효를 따서 만든 도시임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후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민호 시장 일행은 같은 날 오전 미네소타 주도인 미국 세인트폴시를 방문해 멜빈 카터 시장을 만났습니다. 미네소타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을 파견한 지역이자 현재 15,0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특히 관광청, 교통부 등 주요 정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과 유사한 도시 구조를 갖췄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통근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같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세종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모범 가족을 2024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해 시상합니다. 책 읽는 가족 캠페인은 가족 단위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통해 책 읽는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5가족에서 7가족으로 규모를 늘려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립도서관 14개 각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공도서관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회원 중 2인 이상 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됐던 가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도서 대출량, 가족 참여도, 대출 도서 주제 다양성, 이용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상장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1년간 대출 가능 권수가 1인당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도서관 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이 오는 26일부터 28일 조치원 복숭아축제 기간에 맞춰 조치원 왕성길과 문화정원, 1927 아트센터 등에서 와글와글 왕성길 축제를 엽니다. 청년과 주민의 만남의 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학문화와 상권을 연계해 원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왕성길을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26일과 27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하는 야시장, 직장인 대학생 밴드 공연, DJ 공연 등 EDM 파티, 세계 대학교 대항전, DIY 공예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3시부터 5시에는 누구나 끼를 뽐낼 수 있는 나는 아마추어다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문화정원과 1927 아트센터에서 밴드 공연과 복숭아 판촉전 등이 열려 축제 기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조치원읍은 행사장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 기간 세내 12길 일부 구간과 조치원 5길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시립도서관에 다양한 고품격 미술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시립도서관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나눔미술은행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미술은행의 수준 높은 작품을 무상으로 전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되는 현대미술 작품은 김경민작, 힘찬 하루 등 모두 12점입니다. 작품은 16일부터 내년 7월 14일까지 시립도서관 내 자료실, 로비, 계단 등 다양한 공간에 게시해 도서관 이용자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올해 강원과 경북, 제주 등지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SFTS 환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세종에서는 2014년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7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SFTS의 국내 누적 치명률은 18.7%로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농작업, 텃밭 작업 등을 하는 농촌 지역 65살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방법은 밝은색 긴 소매 옷, 양말, 장갑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입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놓지 않기, 귀가 즉시 옷 털어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입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이장협의회, 농업기술센터 신규 농업인, 시설관리공단 중앙호수공원 야외 작업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SFTS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세종시 학교지원본부는 세종시 관내 학교 146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행정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백일 경우 업무 공백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지원본부 출범 전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해 업무를 지원해왔고 2024년 7월부터는 학교지원본부 행정지원부 직원 13명을 찾아가는 행정지원단으로 구성해 업무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지원합니다. 업무 지원 대상 학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이 5일 이상 30일 미만 부재하는 경우로 지원하는 업무 범위는 사례별 지출 방법, 전입금 및 수익자 징수 결의 등 학교 회계 세입 세출 분야며 지원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입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행정지원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배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무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며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학교지원본부는 학교와 일정을 조율해 학교회계 초급 연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 대성고등학교는 인공지능 AI 교육 선도학교로서 학년별로 특화된 3가지 AI 캠프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년별로 특성에 맞춘 주제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AI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1학년은 진로 탐색 과정으로 AI 개발 프로젝트를, 2학년은 진로 탐구 과정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AI 디지털 트윈을, 3학년은 진로 심화 과정으로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을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AI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관련 진로 탐색 및 탐구 과정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세종대성고는 2022년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특색 프로그램 이외에도 창의융합축제,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AI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